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제금 각부장입니다. 금일 상당히 좀 핫한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무려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49포인트나 좀 상승을 좀 해준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전에는 232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밴드를 보자,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벌써 2600포인트가 돌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흐름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 아스트라제네카 3사의 임상 백신 결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올 만한 호재는 좀 다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취임 전까지 정책 공백기가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뭐 금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00 2.59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일 증시의 주요 이슈는 당연히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죠. 예, 화이자 코로나 백신 12월 11일에 이제 첫 접종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은 이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발표했죠. 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백신 효과 이런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70%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보관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어떤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죠.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시장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최근 두드러진 그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좀 시크릿컬 업종 중에, 즉 경기 민감주 업종 중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금일에 좀 약했죠. 이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5G망 투자세 공제 우대 검토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관련된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 공제율이 최대 3%에서 1%로 하향되는 가운데에서 이 5G 이동통신망 투자는 현재 3% 공제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3사의 5G망 투자에 대한 2%포인트가량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건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인프라 5G망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일 좀 약했습니다만은 이 5G 관련된 종목들,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KMW, RFHIC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들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5장 들어서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수출 지표 호조입니다. 수출 지표 호조. 예, 11월 1일에서 20일 수출 지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가 견인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임덕 속에서 부양책 균열이라는 또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미국의 재무부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의 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에 이제 경기 부양 축소 우려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소폭 약세 마감을 했죠. 다만 화이자의 긴급 승인 사용 승인 신청에 백신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미국 시장도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집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이자의 FDA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 이런 부분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12월 1일 날 긴급 사용 승인권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FDA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늘에도 뭐 물류 대란이죠. 이 백신을 운반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항공 운임 추가 상승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닷길에 이어서 하늘길에도 물류 대란 조짐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 상승의 일부 화물을 항공편으로 보내는 화물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지만 항공사들이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판토스만이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백신 개발 시 화물기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흐름을 더불어서 함께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시의 주요 이슈 중에서 금일 좀 강세로 좀 이어졌던 그런 업종이나 섹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업종입니다. 예, 조선업종. 뭐 조선업종과 더불어서 뭐 해운, 예, 해운 그리고 뭐 LNG, LNG 기자재 이런 종목들 움직임 대단히 좋았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연말에 모잠비크와 카타르 등 대규모 LNG 프로젝트 수주도 유력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또 LNG 기자재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운주의 움직임도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한해운, 페노션, 그 HSD 엔진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도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주가 계속해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현대미포의 해 LNG 추진선도 주목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미포조선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반도체주입니다. 반도체주. 이 삼성전자가 장중에 67,200원 돌파를 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분기에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내년 1분기 때 업황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좋은 거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 네.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분기 개념으로 해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년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조금 약화된 걸로 좀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내년 1분기 때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분기 단위의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좋아지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컨센서스 상에서 봤을 때는. 근데 시장의 전망은 4, 4분기 조금 어렵지만은 내년 1분기 때 좋다. 업황 호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67,500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 동안의 목표 주가를 보면은 뭐 8만 원에서 8만 7천 원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만 1,500원 정도 봤을 때 지금 6만 7,500원이니까 괴리율이 한 2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소 좀 약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만 5천 원 이렇게 되고 10만 원이니까 목표가 대비 괴리율은 한 35%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매출의 추이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업황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특히나 더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반도체 대표 업종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DDR5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엑시콘이라든가 ISC, 유니퀘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은 뭐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본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분기에 삼성전자향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이 본격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좋게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고요. 하반기에 본궤도에 진입하는 비메모리 테스트 매출액은 2021년 내년이죠. 500억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또는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차트 흐름이 굉장히 세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 시도하고 이렇게 횡보 국면을 걷고 있는데 만약에 추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핫한 수급이 유입되게 된다면
유입되게 된다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지만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시사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징 주제가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패키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제 상향을 했죠. 그래서 이 포장주가 좀 상승했어요. 그래서 한국 패키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5장 들어서 또 주목받은 섹터나 업종 이렇게 보면은 오전에는 오전장에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행주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나 더 참 좋은 여행 이 회사가 이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예약을 진행을 했는데 서버가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출발하는 동남아 지역, 유럽, 북미 등 모두 398개 코스로 알려져 있는 쪽에 예약을 받았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지든 아니면은 코로나19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진행돼서 또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지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네들은 무조건 뭐 어떤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여행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앤디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앤디포스라는 회사가 러시아의 항원 신속 키트 50만 개 초도 수출에 이제 부각이 됐고, 이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기대감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당히 좀 좋았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해서 무려 1.92% 2.59포인트로 끝났고 코스닥은 0.36 퍼센트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견인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또 변동성도 항상 또 준비하는 그러한 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화학이 테슬라의 중국 자동차 배터리 전량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년 초에 중국에서 형성되는 테슬라 모델 Y 배터리 전량 수주에서 납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수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모멘텀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항공주에 대해서도 백신 화물이 해상에서 운임이 비싸져서 다 못하니 운송을 다 못하니까 항공 쪽으로도 이동한다고 하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도 주목하자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투자 정보 확보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